자, 그러면 자, 설명드렸죠. 그죠? 자,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 집까지 뭐 하는 거야? 운반하는 게 전력 수송 혹은 송전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자, 여기 봐. 자, 보시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숫자가 안 나와 있네요. 교과서에는 아마 숫자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단 만듭니다. 만들어서 초고압 변전소. 그러면 만든 것보다 압을 뭐 하는 거야? 올려라. 먼압, 전압을 상승시킵니다. 그 다음에 1차 변전소. 변전소는 뭐 하는 거야? 전압을 바꾸는 거죠. 그럼 전압이 여기서 또 뭐 하는 거야? 달라져. 그럼 전압 다시 프라임이라고 할 거야. 그럼 2차 변전소는 다시 또 뭐 하는 거야? 전압을 바꿔. 전압 2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집은 몇 볼트를 쓴다? 220볼트를 쓰죠. 그죠? 자,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는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여서 수송하고 요거는 그 전압을 전류를 이게 수송하는 과정에서 이게 손실이 좀 벌어지거든요. 전기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나는데 그 손실을 뭐 하는 거야? 최소화하려면 전압을 높여야 됩니다. 그걸 다음 페이지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그것 때문에 전기 에너지 손실을 줄이려고 손실 줄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 2차 변전소에서 전압을 낮추어서 공급하는 거죠. 이제 서서히 낮춰야죠. 그죠? 낮춘 다음에 우리 집에, 즉 소비지가 되겠죠. 얼마? 220볼트로 들어오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개념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변전소로 보내는 걸 뭐라고 한다? 송전. 송전. 자, 그러면 이 발전소에서 보내온 전력을 수용자에게 배분하거나 공급하는 걸 뭐? 배전.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건 뭐? 변전. 이렇게 부르는데요. 솔직히 배전은 솔직히 우리가 몰라도 되고요. 그냥 송전이란 개념을 쓰고요. 변전이란 개념을 쓰긴 쓰지만 우리 뭐 한전에 근무할 것도 아니고 배전이란 개념을 잘 쓰진 않으니까 모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냥 요렇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죠. 그죠? 왜 그거 올리냐면, 자, 전압을 초고압으로 해서 우리가 요 송전을 하는지를 설명을 할게요. 자,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이렇게 전기를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우리가 발전소 옆에 살지 않으니까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전기 에너지가 오는 와중에 전기 에너지 일부가 뭐로 바뀌냐면 열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핸드폰, TV, 텔레비전 뭐 전자제품 쓰고 나면 주변에서 뭐가 발생해? 뜨끈뜨끈하죠. 열이 발생하죠. 그걸 유식하게 뭐냐면 전류의 열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전류의 열작용. 이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죠. 그죠? 즉 가전제품을 쓰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게 열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 전기에너지 일부가 열로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자, 요거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 도선이 갖고 있는 뭐가 되냐면 저항하고도 관계 있거든요. 자, 저항에 의해서 뭐 마찰이 일어나서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요 열 에너지에서 빠져나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빠져나가는 걸 손실전력이라고 하거든요. 손실전력. 그럼 이 손실전력이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낮은 게 좋겠죠. 왜? 그만큼 덜 잃어버리니까 전기에너지 형태로 많이 남아있을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전 과정에서 송전선의 뭐 때문에? 저항 때문에. 즉 저항이 0이라고 한다면 R 이꼴 0이 되면 뭐가 없어져? 이 손실전력 없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R 이꼴 제로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더라. 그래서 요 전기에너지 일부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뭐 하는 거? 열의 에너지 형태로 바뀌더라. 그러면 이 손실전력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물으시면 자, 예를 들어서 저항이 R이라고 해볼게요. 송전선이 전기줄이. 자, 그럼 봅시다. 또 아파트 이거 안내방송에 나와서.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손실전력이 얼마냐? 그러면 송전선 저항이 얼마다? R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전류가 얼마? I라고 흐른다. 그럼 이때 손실되는 전력이라고 하는 건 얼마냐면 저항값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뭐 하겠어? 많이 손실이 일어나겠죠. 열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바뀌겠죠. 그러면 전류 I도 즉 전류 I라고 하는 건 전하의 움직임이 전류라고 했으니까 전하가 많이 움직이면 전류가 센 거잖아요. 그러면 전하 입자들이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이고 당연히 손실 전력이 더 커지겠죠. 왜? 그만큼 많이 부딪힐 테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손실 전력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저항에도 비례할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I 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고요. 저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식을 밑에 써놨죠. 그죠? 자, 밑에 피손실이라고 해놨죠. 그죠? 아까 우리가 좀 구분을 하려고 이렇게 쓴 거거든요. 피손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손실 전력은 전류 I의 제곱에 그 다음 누구? 저항 R에 이렇게 비례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요것들 식을 약간 뭐 하는 거냐면 변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옴의 법칙 안 쓸 겁니다. 안 씁니다. 왜냐하면 얘가 가전제품들이랑 막 연결돼 있고 이게 에너지 개념이기 때문에 에너지에는 요걸 갖고 오지 않을 거예요. 앞에서는 그냥 그거 개념이 좀 덜해져서 갖고 왔는데 요거는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선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쓰려고 하는 거냐면 아까 P 이꼴 IV 요거 썼었죠. 즉 전력은 전류 곱하기 전압 요 식을 변형해서 쓸 건데요. 주의할 건 이게 아까 뭐 P0라고 붙일 겁니다. 즉 I는 V분의 P0를 쓸 건데요. 그럼 P0가 뭐냐면 P0는 발전소에서 내보내는 전압, 즉 송전 전력이거든요. 송전 전력. 그래서 아까 P는 뭐요? 손실이죠. 손실 전력. 이렇게 해서 약간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건 뭐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전류 곱하기 전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요거 송전 전력, 즉 발전소에서 나올 때 전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걸 이제 이렇게 해서 끌고 들어올 거죠.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되는 거야? V분의 P0의 전체 제곱에 뭐야? R 요렇게 곱해지겠죠.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V에 P0의 전체 제곱에 뭐 R 요렇게. 저항이 R이고 전류가 I니까. 이거 한글로 안 써드려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옆에다 뭐 하는 거? 요것도 하나 적어 두셔야겠죠. 아, 이거는 발전소에서 나올 때 그때 전력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건 송전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전력을 잃어버리느냐. P 손실이란 얘기일 거죠. 그래서 요 P0하고요. 요 P 손실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그죠? 식이 요렇게 변형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식을 좀 봤던 걸 잠깐 볼게요. 자, 뭐 하는 거? P0 얘는 뭐야? 송전전력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력은 IV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죠. 아예 그 만들어질 때 전류하고 전압값이 정해지더라. 그럼 이거를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R분의 V 제곱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I 제곱에 R 요렇게도 바꿀 수가 있었죠. 식은 계속 변형되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건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뭐 하는 거? 방금 배웠던 P 손실. 얘는 손실 전력. 얘는 만들어질 때, 즉 발전소에서 만들어질 때고요. 손실이라고 하는 건 운반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였죠. 그죠? 자, 얘 뭐요? I 제곱에 R. 혹은 선생님은 아까 이걸 뭘 쓰고 싶냐면 소문자리라고 쓰고 싶거든요. 여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질 때 저항 값이라서 R을 썼지만 요 R은 송전선의 저항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그냥 쓰고 싶거든요. 어떻게 상관은 없습니다. 저항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전에 식을 변형을 시켰었죠. 뭐로 변형을 시켰었냐면 V분의 P0의 제곱에 R 이렇게 썼었죠. 그죠? 요거는 지금 아까 뭐 하는 거냐면 요 식에서 그냥 갖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요렇게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갖고 온 거라 요걸 쓴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방금까지 배운 거. 자, 이제 식 정리됐고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잠깐만 좀 지울게요. 자, 우리가 손실 전력은 자, 방금 얘기했다시피 수송 과정에서 뭐 하는 거야? 사라지는 건데 요 손실 전력을 최대화시키는 게 좋아? 최소화시키는 게 좋아? 이게 최소화시켜줘. 줄여야지. 기껏 발전소에서 공들여서 만든 전기 에너지를 최대한 우리 집으로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줄이려면 자, 뭐를 줄여? 이 전류를 줄이거나 혹은 뭐 저항을 줄이거나 뭐 둘 다 줄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즉 둘 중에 하나만 줄여도 상관없겠죠. 그죠?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손실 전력을 최소화하려면 송전선의 전류 세기를 작게 하거나 뭘 해라? 저항을 작게 해라. 혹은 둘 다 줄일 수 있어도 상관없고. 자, 그러면 요걸 하기 위한 방법을 볼 텐데요. 즉 전류를 줄이느냐 아니면 저항을 줄이느냐 그걸 보려고 하는데 일단 저항 줄이는 법부터 볼게요. 왜? 이게 간단하니까. 자,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상식을 잠깐 동원해 볼게요. 자, 중학교 때 이렇게 도선의 길이가 있는데 이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자, 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 R 값은 증가야 감소야?
증가한다고 배웠죠. 왜? 얘가 이렇게 지나올 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방해를 많이 받을 거니까. 그 다음 얘 이렇게 돼 있죠. 자, 굵기를 뭐라고? S라고 해볼게요. 자, S는 굵어지면 저항 R 값은 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집니다. 왜? 얘가 그만큼 방해를 덜 받을 거 아니야. 넓어지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1차로로 달리는 것보다 2차로, 3차로, 4차로 그 차선이 넓어지면 차가 훨씬 더 뭐 하는 거야? 잘 달릴 수 있잖아요. 방해받지 않고. 그래서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담 길이는 뭐하고 짧게 하고 단면적은 뭐하는 거? 넓히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송전선의 굵기를 뭐하게 하거나 굵게 하거나 길이를 뭐하는 거야? 짧게 하면 된다. 그런데 송전선이 뒷다 두껍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얘 버틸 수 있겠어? 주저앉게 되겠죠. 전봇대 같은 것도 못 버틸 거 아니야. 걔를 버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도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길이를 줄이는데 발전소 옆에 우리 집 지을 수 없지. 그건 불가능하니까 이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송전선 제작 비용, 송전탑 건설 비용 등 때문에 얘는 현실 가능성이 떨어져. 그러면 뭘 바꿀 수 있냐면 송전선의 저항 자체가 작은 거 이거 지난번에 우리 배웠지 0인 거 뭐? 초전도체.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도 쓰고 있는 그런 뭐가 있냐면 구리가 송전선을 쓰고 있는데 이미 얘가 작습니다. 더 작은 거 뭐? 은이 있는데 은은 너무 비싸. 그러니까 구리를 적당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현재까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좋은 방법은 뭘 줄여라? 전류 I 값을 줄이자. 그럼 전류 I 값을 줄이려고 하면 P0에 잘못 썼네요. 다시 쓸게요. P0 이꼴은 IV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면 요 I 값이 줄이려고 하면 V분의 P0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요 송전 전력은 발전소에서 이미 만들어질 때 결정된 값이죠. 얘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해요. 얘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얘를 뭐 하는 거야? 줄이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뭘 늘리면 돼? 얘를 키워버리면 얘가 값이 작아지죠. 즉 곱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는데 자 얘는 줄여. 그럼 뭐 얘를 늘려야지. 그러면 값은 일정하게 곱해서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송전 전력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뭘 증가시켜라? 전압을 증가시켜라. 전압을 증가시켜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n분의 1로 줄였어. 그죠? 자, 그러면 전압은 몇 배 늘어나? n배 늘어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송전 전압을 n배 높이다는 얘기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n분의 1로 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손실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n분의 1로 줄겠지? 아니지. 뭐 하는 거? 여기 보세요. P 손실은 I 제곱의 R이라 그랬죠. 즉, 전류가 n분의 1로 감소하면 얘는 뭐 n 제곱분의 1로 뭐 하더라? 감소하겠지. 그치? 요거 착각하지 마세요. 자, 송전 전력은 이미 발전소에서 만들어질 때 결정됐어. 그러니까 전류와 전압의 곱은 항상 뭐 하는 거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n분의 1로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가 전압이 n배 증가한다는 얘기. 그래야 상쇄돼서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압을 n배 높였다. 그럼 전류는 뭐야? n분의 1로 감소해. 그러면 손실 전력은 I 제곱의 R, 즉 전류의 제곱과 저항의 곱과 같으니까 n분의 1의 제곱, 즉 n제곱분의 1로 뭐 하더라? 감소하게 되겠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설명했다시피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즉 P 손실이 I 제곱의 R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 R은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최선 책을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현재 구리 전선. 그 다음에 요 구리도 저항이 작은 편에 속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을 줄이려고 하면 우리가 뭘 줄이는 게 효과적이더라? 얘를 줄이자는 얘기죠. 뭐 하는 거? 이 전류의 값을 줄이는 건데 이 송전 전류를 줄이려면 뭐를 높여라? 송전 전압을 높여라. 방금 설명드렸죠. 요거. 왜? P0는 IV니까 즉 이 두 녀석을 곱한 값이 같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줄이려면 요 값은 뭐 해야 돼? 높여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즉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전류 I를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왜? 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원동력 누구? 전압을 조절해서 전류를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류를 줄이려면 뭐하다? 전압을 높여라. 그래서 전압을 높여서 걔를 조절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전압을 높이는 것이 뭐하다?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식이 엄청나게 막 쏟아졌습니다. 지금 쏟아졌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뭘 봤냐면 첫 번째 우리 전력 P를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본 게 뭘 봤어? 송전전력 이렇게 봤죠. 송전전력. 얘가 뭐야? P0라고 썼죠. 어디서 결정되는 거야? 발전소에서 만들어질 때 얘 그다음 뭐더라? 결정되더라. 그래서 P0는 IV더라. 됐죠? 그 다음에 요걸 굳이 표시하기 위해서 뭐 I0, V0 뭐 이렇게 쓰기도 쓰는데요. 그냥 우리는 안 쓰고 그냥 요렇게 그냥 해놓을게요. 됐죠? 그 다음에 요 식하고도 또 연관 있는 것들도 막 있죠. 그죠? 자, 변형이 뭐가 돼? I 제곱의 R, R분의 V 제곱 요렇게도 정리가 됐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 전력 요렇게 돼 있죠. 손실 전력 먼저 볼게요. 손실 전력 우리가 방금 봤죠. P 손실 이렇게 썼죠. 이건 어떤 과정에서 하더라? 이거는 송전 과정에서 즉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올 때였죠. 자, 그럼 이 P 손실 전력의 식은 뭐 쓰더라? I 제곱의 R 이렇게 썼죠. 요 R은 송전선의 저항이라서 이렇게 따로 썼습니다. 요 식을 썼죠. 그죠? 송전선의 저항.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소비 전력이거든요. 자, 소비 전력이란 말은 P 뭐야? 소비라고 씁니다. 즉,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거. 뭐 우리가 공장에 놓으면 공장에서 사용 가능한 거.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P0만큼의 전력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거 다 쓸 수 있다 없다? 없죠. 뭐가 줄어들어? P 손실이 줄잖아. 이게 뭐야? P 소비거든요. 즉 만들어진 거에서 중간에 사라지는 걸 제외하고 실제 우리가 받는 거 이게 뭐야? 소비 전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식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P 꼴 IV I 제곱의 R R분의 V 제곱 물론 다 어떻게 보면 이 손실 전력할 때 써도 되긴 돼요. 요 식들 다 응용해서 써도 됩니다. 요 식 다 써도 되고 소비 전력할 때도 다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송전 전력할 때도 다 써도 되는 식이에요. 우리가 가능하긴 한데 자 문제는 뭐냐면 추천하는 식이 따로 있어요. 추천하는 식이. 자 선생님이 따로 쓸게요.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자 물론 다 써도 되는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하게 만드는 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걸 쓰는 게 좋고 저 상황에서 저게 쓰는 게 좋다. 그러니까 좀 추천한다 그러면 자 일단 송전 전력 할 때는 요 식을 쓰세요. 요거. 이게 편해요. 왜냐면 이 저항값이나 요것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기계들도 물론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데 요거는 주로 잘 안 주고 요 두 개를 쓰면 거의 다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송전전력 P = IV식을 추천해 드립니다. 요 식. 요건 좀 비추란 얘기입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덜 추천한다는 얘기예요. 좀 복잡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손실 전력을 보려고 하면 손실 전력은 아까 알려드렸다시피 I 제곱의 R 요거 추천합니다. 요거. 자, 왜냐하면 자, IV 쓸 수 있습니다. R분의 V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 전압값 때문이거든요. 즉, 요게 요렇게 송전 과정에서 일렬로 나열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변전소, 뭐 변전소, 뭐 변전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방식으로 연결된 거야? 직렬 방식으로 연결돼 있죠. 직렬 방식일 때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뭐가 일정한 값이야? 전류 값이 일정합니다. 전류의 세기 I 값이 일정이야. 그러면 요 값은 일정해서 상관이 없지만 요 전압값은 계속 뭐 한다는 얘기야? 바뀝니다. 요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 그래서 비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송전선의 저항은 주어져 있을 거 아니야. 값 자체가. 그 다음 전류 값이 일정하다며. 그러니까 요걸로 하는 게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소비 전력도 여러분이 계산하긴 할 건데요. 이 소비 전력은 우리가 지금 방금 송전 전력에서 손실 전력 뺀 나머지인데 얘도 굳이 식을 쓰자 그러면 R분의 V 제곱을 쓰는 게 좋습니다. 요 식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른 식이 아니라 요 식을 추천해 드리는데 왜 이걸 추천해 드리냐면 집에서 가정에서는 얘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냐면 우리 가전제품들은 다 병렬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즉 콘센트에다가 우리가 말 꼽잖아요. 그럼 이렇게 병렬 방식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병렬 방식에서는 같은 값이 뭐가 같아? 전압값이 같죠. 전압 V. 직렬에서는 전류값이 같고 병렬에서는 전압값이 같거든요. 얘도 V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은 일정하지. 그 다음에 저항값은 어떻게 되는데 결정되거든요. 요것들을 연결하면. 그래서 요렇게 보시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식 추천해 드립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송전 전력 계산할 때 뭐 IV 그냥 써라. 이게 편하다. 물론 다른 식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편하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할 손실 전력은 뭔 식을 써라? I제곱에 R에서 그냥 써라. 요걸 대신에 보고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은 우리가 나중에 가정에서 쓸 때 뭐 R분의 V 제곱을 써라. 요 식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편하실 겁니다.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형성평가 보겠습니다. 그림은 다양한 발전 방법으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소비지까지 수송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 A의 에너지원은 물의 위치 에너지이다. 자, 그렇게 지금 뭐지? 수력 발전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그죠? 자, 그러면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 즉 다른 말로 뭐 하는 거? 포텐셜 에너지 맞죠? 그죠?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 맞고요. 니은. 발전소에서는 낮은 전압으로 송전한다. 아니죠? 뭐 하는 거? 송전일 때는 높은 요거 초고압으로 뭐 하는가 올려서 송전을 했었죠. 그죠? 뭐 손실 전력 줄이려고요. 그 다음에 주상 변압기를 이용해서 송전한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바꾼다가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게 뭐 하는 거 낮은 전압으로 바꿔줘야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번.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 자, 설명드렸죠.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자, 송전하는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가 뭐로 바뀌어? 열 에너지로 바뀐다 그랬죠. 그 과정에서 손실이 일어나더라. 자, 그래서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저항을 뭐 하는 거야? 줄이거나 아니면 전류값을 뭐 하는 거야? 줄여서 이 손실 전력을 줄이더라. 요거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볼게요. 자, 송전 전압을 400V에서 200V로 낮췄다. 그럼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몇 배가 되겠는가 물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계산하라고 하는 게 뭐야? 손실 전력이잖아. P손실이네요. 그럼 식을 뭐 써야 돼? I제곱에 R. 요거 써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요거 변화 있어 없어? 요거는 일정하게 됐네요. 그러면 손실 전력 뭐에서 의해 결정되는 거야? 요 전류에 의해서 결정되네. 그런데 지금 전류를 몰라. 그런데 우리는 이때 이걸 알아야지. P0는 IV. 즉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 값은 지금 현재 뭐 하는 거야? 일정하죠. 왜? 발전소에서 이미 얘 일정하게 줬거든. 그런데 요 전압 값이 얼마에서 400에서 200이 됐죠. 즉 얼마로 줄었어? 2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류 값은 몇 배가 돼? 2배가 돼야지. 그래서 곱해야 얘가 일정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즉 요게 2분의 1 V가 됐으니까 I는 얼마? 2V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전류는 얼마? 2I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전류가 2I가 됐어? 그럼 2배지? 아니죠? 뭐? 제곱이잖아. 그럼 뭐가 되니까 2I가 들어가서 전체 제곱이 되니까 뭐? 4I의 제곱 몇 배? 4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자, 4번. 그림은 변전소에서 저항값이 같은 송전선 AB를 이용해서 송전을 한다. 자, 이때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I와 2I다. 자, B가 2배네요. 자, 그러면 AB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각각 PA 대 PB라고 한다. 그럼 PA 대 PB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자, 뭐 하면 돼? 방금 봤잖아요. P 손실은 뭐분의 I 제곱의 R. 그런데 이 값이 뭐하다며? 같다며. 저항값이 같다면서요. 그럼 뭐에만 달려있어? 전류 I에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전류의 세기가 몇 대 몇이야? 1대 2야. 그런데 손실 전력은 전류의 제곱이니까 1대 얼마?
4 요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 추가 문제 볼게요. 자, 추가 문제는 교재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갖다 놓은 거였죠. 그죠? 자, 그림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P0. 얘는 일정하죠. 고정된 값이겠죠. 왜? 여기서 만들어낸 거니까. 그럼 이거를 변전소 A에서 변전소 B로 V0의 전압으로 송전하는 모습이다. 이때 송전선에서 손실된 전력이 P였다. P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만약 요 변전소에서 이 P0의 전력을 V0의 전압으로 송전할 때 손실되는 전력은 얼마냐 물었는데 지금 보세요. P0였어. 그죠? 근데 이게 V0래. 이때 전류가 얼마야? I라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손실 전력이 뭐야? P였단 얘기야. 그런데 지금 변전소에서 뭐? 2P0라며. 그런데 얘를 똑같이 뭐 하는 거야? V0의 전압으로 갔대. 그럼 전류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2I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손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제곱의 R 값이라면서. 근데 이건 변화 없잖아. 지금 전류가 몇 배가 된 거야? 지금 전류의 세기가 2배가 됐네. 그러면 손실 전력은 I의 제곱이니까 몇 배? 4배가 되고 4P가 돼야겠네요.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네. 자, 지금 어렵게 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냥 주어진 요 식을 가지고 선생님이 뭐 하는 거? 가려고 하는 거다. 그죠? 요 식에서 전류값이 늘어났냐 줄어들었느냐를 요 다른 과정을 통해서 하나 얻어와서 마지막으로 요 식에다 대입한 거밖에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푸시면 돼요. 요 식에서 전류값이 늘어났냐 얼마나 늘어났냐 얼마나 줄었느냐 요거를 계산해서 넣은 거밖에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럼 추가 문제 2번 보겠습니다. 표는 두 지역 A, B로 각각 전력을 송전할 때 송전전력, 송전선의 저항, 송전선에서 손실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뭘 계산하라고 했냐면 송전 전압을 VA, VB라고 할 때 요 값이 몇 대 몇이냐 요걸 계산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송전 전력 P0는 I 곱하기 V 요거잖아요. I0, V0. 아까 요거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값을 알아야 요 값이 계산되겠죠. 왜? 지금 송전 전력 줬으니까 요 전력 압을 계산하면 전류 값이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전류는 어디서 계산해? 여기서 계산을 해내서 일로 넘어와야 된다는 얘기거죠.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송전선 지금 손실 전력 P는 I 제곱에 R 이렇게 봤었죠. 그죠? 그럼 식을 옆에 표로 하나 이렇게 더 만들게요. 그러면 전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손실 전력이 얼마야? 얘 4배죠. 4배야. 그죠? 그런데 저항이 동일해. 요 R 값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몇 대 몇이어야 요게 되겠지? 1대 4? 1대 2죠. 왜? 제곱이니까. 그래서 요게 1 들어가면 그러니까 I 제곱이 되겠죠. 2 들어가면 4I 제곱이 되죠. 그래서 몇 배? 요게 4배가 나오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전류는 몇 대면 1대 2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거를 IA, IA에 2IA 이렇게 써도 되죠. 2배니까. 그러면 요 식이 이제 앞에 거 요거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앞에 거. 자, 그러면 A 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P0죠. 요게 IA의 VA라고 봅시다. 지금 우린 지금 V가 필요하니까 VA는 IA분의 P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B 지역에서는 10P0였죠. 요게 B인데 요게 몇 배? 2IA죠. 지금 요거 계산했으니까 요거 같다 그랬죠. 그러면 VB죠. 그럼 VB는 얼마분의 2IA분의 뭐 하는 거야? 10P0 되겠죠. 그럼 요거 하면 얼마야? 5 되겠죠.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5 나오겠네. 정답 몇 번? 2번 되겠네. 요렇게. 그래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요렇게 차근차근히 풀어 가시면 되겠죠. 표가 있으면 표를 한번 이렇게 연장해서 그려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요것도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나중에. 자, 그럼 오늘 키워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잠깐 볼게요. 자, 오늘 뭘 배웠냐면 좀 배운 게 많은데 하나하나씩 볼게요. 오늘 첫 번째로 발전기 원리 봤었죠. 발전기 원리. 자, 발전기 원리는 누구랑 똑같다? 전자기 유도와 같더라. 자, 전자기 유도는 뭐를 일으켜서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 유도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였다. 그죠? 이 유도전류를 만들어내는 거 봤었죠. 그럼 이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뭘 돌려? 발전기에 터빈을 돌리는데 이 터빈에 돌리는 어떤 것이 이 터빈을 돌리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발전 그 원리가 다 달라졌었죠. 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했던 게 뭘 봤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자, 송전 했었죠. 그죠? 송전. 즉 전기를 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송전과 관련돼서 전력을 봤었다. 그죠? 자, 그러면 전력 P는 식이 있었죠. 뭐 IV. 그죠? 또 요거를 뭐 바꿀 수 있었지. 그지? 뭐 I 제곱에 R.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R분의 V 제곱 요렇게 바꿀 수가 있었죠. 그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쓰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요게 뭐가 되냐면 발전소에서 만든 송전 전력이라고 했다면 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 손실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걸 손실 전력이라고 했죠. 그죠? 이 손실 전력은 I 제곱에 R과 같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때 I는 전류였고 R은 저항이었다. 그지? 그러면 이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전류를 줄이거나 저항값을 줄여야 되는데 게리야. 자, 이거 해야 되는데 이때 R은 거의 줄일 수가 없다라고 했죠. 왜? 우리가 현재 가장 작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자, 대신에 그래서 전류값을 줄여야 되는데 이 전류를 직접 줄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뭘 하더라? 송전 전압을 높여서 전류를 뭐 하는 거? 줄이는 걸로 가자. 전압을 높여서 저 전류값을 뭐 하는 거? 줄이는 게 되는데 요 식이 가능했던 이유는 뭔 식이었냐면 P0 이꼴 IV 요 식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값이 줄어드는 요거를 설명드렸었습니다. 그죠? 요거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요 식들 중에서 선생님이 추천해 주던 식이 있었죠. 자, 일반적으로 전력을 계산을 하면 요 식을 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손실 전력은 I 제곱에 R 이었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소비 전력.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거 쓰려면 요 식을 써야 되는데 우린 좀 소비 전력을 잘 쓰진 않았지만 자, 요렇게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력은 이걸 소비 전력이라고 한다 그랬죠. 소비 전력은 뭐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P0, 즉 송전 전력이었죠. 요거에서 마이너스 P 손실을 한 것만큼은 우리가 뭐더라? 실제로 쓸 수 있더라. 요렇게 정리를 했었다. 그죠? 그래서 식들이 오늘 좀 많이 쏟아졌었는데요. 요것들 개념 위주로 한번 보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거 문제 많이 푸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요것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뭐 하는 거? 오메 법칙도 꼭 정리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오메 법칙 선생님이 V 꼴 IR 아니라고 했습니다. I는 R분의 V다. 그러면서 각각 전류가 뭔지 얘가 뭔지 알아야지 이 식들도 이해가 되니까 I는 전류, V는 전압, R은 뭐다? 저항이더라. 요거의 개념과 단위들까지도 한번 설명드렸었으니까 오메 법칙까지도 한번 쫙 한번 훑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쫙 다 한번 정리하면서 문제 몇 개 더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출제 빈도가 또 높은 뭐가 남았냐면 변압기가 남았거든요. 그 변압기하고 뒤에 태양 에너지까지 해서 진도를 한번 쫙 다 끝내버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